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백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짚어볼 포인트는 최근에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본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예.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일본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떨어지고 올라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떨어지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는 대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금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리스크가 커졌을 때 예. 대개 이제 안전자산으로 대개 이제 도피를 하면서 기축통화들이 대개 이제 강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달러. 예, 달러 강세를 보이고 마찬가지로 엔화도 이제 그런 점에서 강세를 보이는데 그런 지위를 누린 적이 있었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보게 되면요. 예. 금융위기 터지면서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1달러당 한 110엔 정도 됐었어요. 금융위기가 미국, 유럽발이니까. 그렇죠. 터졌었는데 엔화가 당시에 1달러당 한 78엔 정도까지 쭉 떨어져요. 그래서 엔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안전자산의 유력을 보였죠. 그 당시에는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보게 되면 전인데. 예. 최근에는 보게 되면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그러니까는 되게 달러 강세를 보였는데 그럼 엔화도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엔화만 홀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안전자산의 지위를 잃고 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일본 경제 이런 그 어려움의 시작은 사실 아베노믹스부터 제가 늘 얘기했듯이 아베노믹스부터 시작됩니다. 몇 년 전부터 그 주장을 하셨죠. 예. 예. 아베노믹스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돈을 많이 찍어내 가지고 엔화 가치 떨어뜨려 가지고 수출 늘리고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벌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고용도 늘리고 투자도 늘리고 예. 소비도 늘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율을 떨어뜨리면 예. 예. 해외에서 예. 일본 제품을 살 때 싸니까 수출 예. 많이 늘어날 것이고 예. 그 돈으로 직원들 돈도 많이 주고 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그런 구상인데 예.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죠. 1달러당 만약 100엔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달러만큼 수출하게 되면 기업들이 100엔이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1달러당 만약에 120엔이 됐어요. 최근에 이제 120엔 넘었었으니까요. 그럼 120엔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1달러만큼 수출을 하게 되면요. 그 20%나 증가하는 거죠. 국내적으로 볼 때는.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엔화 기준으로는 이제 수출액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증가하는데 현실을 보게 되면은 지금 환율하고 비슷한 수준이 2007년 수준이에요. 환율이요. 이제 그걸 달러로 바꿔봐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달러를 바꾸기 전에 엔화 기준으로도 2007년도 지금 수출액을 회복을 못했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2008년부터 예. 글로벌 위기 때 예. 안전자산 예.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그 즈음의 수출을 지금도 회복을 못했어요? 예.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나라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도 그러니까 수출액이 증가했지만 그 수준이 2007년보다 아직도 뒤처지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 떨어져 왔다는 얘기네, 거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도 수출이 큰 재미는 못 봤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한마디로. 예. 그다음에 이제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예. 아베가 출발하기 전인 2011년도보다 더 낮은 수준이에요. 계속. 예.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이 엔화 가치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제 물건을 많이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 것도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엔화 수입이 증가하면 좋은데 예. 달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안 증가했다는 얘기는 물량은 그러니까 안 증가했다는 얘기인 거죠. 예. 수출 물량이.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는 이게 정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오히려 2011 아베 정권 출범하기 전보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수출이. 예. 그 결과로 이제 그러니까 돈을 찍어가지고 그동안 쫙 그랬잖아요. 예. 했는데 2018년 이후부터 일본이 GDP도 떨어지고 있고 가계 소비도 떨어지고 있고 돈을 계속 찍어냈는데. 예. 기업 투자도 떨어지고 있고 이런 지금 형국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경제 활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네요. 지금 뭐냐면 돈을 찍어도 경제가 그러니까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죠. 저는 명확하게 실패한 거죠. 그럼 무역 수지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원래 무역 적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다 보면은 수출에는 좀 도움이 되죠. 수출량에는. 예. 수출에는 좀 도움이 되는데
수입하는 물가는 또 올라갈 게 아닙니까? 아, 그렇죠. 거꾸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2010년까지는요. 지난 수십 년간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아베 정권 들어서서 8년 동안에 6년이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기록했어요. 8년 중에 6년이 예. 아베노믹스 이후에.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수출은 크게 안 증가하면서 유화나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입이 크게 증가하니까는 증가하다 보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를 한 거죠. 무역 적자국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예. 더 결정타를 맞은 게 예. 작년에만 하더라도 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수출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내수가 계속 줄어드는 나라다 보니까요. 내수가 줄어드니까 수출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를 엔화를 가치를 그러니까는 계속 떨어뜨리는 것은 맞는데 예. 맞는데 그 엔화 가치 떨어지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수입 물가가 크게 증가할 게 아닙니까요. 예, 예. 그래가지고 엔화를 가치를 떨어뜨리면 외국에서 물건 사올 때는 이제 비싼 거죠. 예. 예. 그래가지고 각 국가들이 금리를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미국 때문에도 그렇고.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은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게요. 일본은 이제 일본은행의 금리 목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를 2016년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마이너스 0.1%. 장기금리, 10년짜리 예. 장기금리도 그러니까는 0%에서 많아야 0.25%가 내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걸 표방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세계 각국의 시장 금리들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예. 일본도 그러니까는 일본의 그 낮은 국채를 누가 저기 살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채 팔면서 일본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그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본은행에서 지난 1년 동안은 돈 찍어내는 걸 좀 자제했었는데 많은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예. 다시 이제 이걸 이제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예. 더 돈을 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왜 그러냐면요. 일본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요. 국채 이자가 일본의 정부 부채가 굉장히 높잖아요. 260%가 넘거든요. 전 세계에서 GDP 가장 요. 높죠. 예.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은 금리가 낮아가지고 부채에 대한 이자가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하. 이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이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걸 올라가는 거를 방치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네,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국채가 우리는 뭐 40% 가지고도 막 망한다고 그러는데 거긴 200%가 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가장 높은데 국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해 뒀는데 세금 이자율을 어떻게 올리냐.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 내수가 가려면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체적으로 경제 활력이 죽었는데 임금이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임금은 오히려 그러니까는 지난해 같은 경우 경기가 회복되면서 좀 이제 그 가게도 좀 이렇게 좀 회복이 되고 그러는데 일본은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요? 2020년보다. 2020년보다 임금이 줄어들었어요? 네, 줄어들었어요. 평균 임금이. 그것도 정규직 그러니까 일자리들의 평균 임금이. 동결이 아니라?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은 자 수입 물가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기업들은 상품 가격에다 전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인건비를 건드리는구나. 전가시키는데 그거 하게 되면 소비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건비를 건드리는 물건 값을 못 올리니까 인건비를 떨어뜨리고. 인건비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 건드리면 가계 소비가 못 살지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계속 가난해지고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 언론에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거군요. 이게 예. 이러다가 우리가 선진국에서 탈락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계속 소득이 줄어들고 앉아 있으니까 지금 일본 엔화 기준으로 이 임금이 거의 지난 한 20년 동안 정체 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다 합친 평균 월급으로 보게 되면 94년 수준 정도예요. 지금요. 1994년. 예. 임금이 월급이 일본의 수입이. 1994년 임금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전체 평균으로 보게 되면요. 94년 월 수입이 27년 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급여가 27년 전 수준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 이게 이제 엔화 기준인데 엔화 기준인데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엔화가 떨어지면요. 네. 떨어지면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 가격들은 달러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꾸만 소비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 엔화의 흐름하고도 연동된
것이고 그 배경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죠. 이 경제가 그러니까는 잘못된 경제 처방인 아베노믹스로 인해 가지고 악순환골에 빠져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가 잃어가니까는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자산을 자꾸만 던지는 거죠. 그래서 버리는 거죠. 안전자산 지위도 잃고 엔화 흐름이 예. 이렇게 하방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일본 부유층들이 일본을 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일본에서 그런 기사 나오고 있다. 예, 일본 돈으로 가지고 있어봤자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거꾸로 그러니까요. 그렇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 이거 사실 몇 년 전부터 하시던 말씀인데 오늘 요약해서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최백은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